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그러나 삼국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나라의 마지막 충신 황보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를 쓴 나간중에 의해 본인의 공적을 다 빼앗긴 억울한 황보숭. 그럼 지금부터 황보숭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황보숭은 후한말 최고의 명장이었고 황건적 토벌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평정해 천하 대권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끝까지 한나라 황실에 충성했고 부시대의 마지막 충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동탁에게 수모를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마지막까지 무사히 본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황보숭의 덕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천하 대란이 일어나자 도시가 텅텅 비었고 어미는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잃었네. 황보숭을 믿고 의지하고서야 편안한 삶을 다시 찾았네. 황보숭은 늘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기에 충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황보숭이 황건적을 격파하자 그 위엄과 명성이 천하에 진동하게 되죠. 이 시기에 신도현령을 지낸 서량 출신의 염충이 황보숭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장군은 정말로 얻기 어려운 큰 운을 만났습니다. 이 기회에 몸을 일으키시죠. 어지러운 천하에서 백성과 병사의 신임을 얻었으니 거사를 일으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보숭은 이를 거절합니다. 마음에 충성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평안하지 않으리요. 후일 동탁이 집권한 후 어린 황제를 폐립하자 산동 반군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동탁은 황보숭의 동태가 가장 걱정되었으나 믿는 구석은 있었죠. 바로 황보숭은 한 왕조에 충직한 신하였고 동탁이 황제를 끼고 있는 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동탁은 천자 이름으로 황보숭을 성문교의로 불렀습니다. 장사 양현이 황보숭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죠. 지금 동탁은 낙양에 있고 천자는 서쪽에 있으니 이 틈에 장군이 천자를 영접하십시오. 하지만 황보숭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동탁이 내린 황명에 따르게 됩니다. 황보숭이 장안에 도착하자 동탁은 황보숭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황보숭이었지만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동탁과 사이가 좋았던 그의 아들 황보견수의 간청 덕분이었죠. 황보숭은 여러 번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황보숭, 그는 치세의 충신이긴 했지만 난세의 영웅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내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초기 황보숭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동탁입니다. 황보숭과 동탁은 여러 면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데 먼저 이들은 모두 서량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동탁은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고 황보숭은 제법 이름난 무장 가문 출신이었죠. 황보숭은 조심스럽게 본분을 다하며 매사에 원칙적이고 투명했으나 동탁은 성정이 거칠고 용맹하면서도 임기응변과 업무술수가 뛰어났습니다. 먼저 장수로서의 성적은 황보숭이 훨씬 나았습니다. 황보숭은 병사들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매번 행군마다 충분한 휴식을 제공했죠.
병법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에서도 동탁보다는 황보숭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 게임에서는 동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황보숭은 염충과 황보력의 권고를 받고서도 천하대권을 잡는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동탁은 조종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도 그 기회를 노렸던 인물이죠. 이러한 결과는 두 사람이 지휘하던 군대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보숭은 매우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동탁은 항상 이해관계를 공유했죠. 동탁과 부하들의 관계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하는 사적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권력에 대한 의지에 있었다고 봅니다. 동탁은 호시탐탐 대권을 잡을 기회를 노렸지만 황보숭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결국 황보숭은 치욕스럽게 동탁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는 수많은 허구들이 있고 황보숭은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뭐든지 잘한 일은 모두 유비가 한 것이라고 말하죠. 장순의 목을 얻은 것도 유비이고 동탁과 여포를 쳐부순 것도 유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황건적을 쳐부순 것도 다 유비의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비는 1차 황건적에 난 진압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죠. 유비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장순, 장거의 난과 2차 황건적의 난 때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공은 황보숭이 제일이었고 주전이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황보숭은 아마도 INFJ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NFJ는 예언자형으로 사람과 관련된 것에 통찰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인물들의 유형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황보숭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황보숭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나라의 충신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혹자는 오히려 황보숭을 지나친 보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황보숭은 충신이라기보단 보신주의자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하지만 삼국지 연의에 의해 공적을 다 빼앗기고 과소평가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의 공적과 활약상만큼은 반드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삼국지 속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